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기억을 저장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기억의 소중함, 기록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는 기억을 부여잡고 싶은 마음을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 소중한 기억의 의미를 더해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류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기억저장소의 이지성 소장님을 모시고 기억저장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저장소는 참사 초기에 이미 생겼던 것으로 압니다. 오늘은 그 역사와 과정, 지금 현재의 상황까지 다양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네요. 마음이 아픈 부분이 툭툭 튀어나오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되고 보존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시민들께도 알릴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얼의 바람 기억 들어보겠습니다. 바람 불어와 내 맘 흔들면 지나간 세월에 두 눈을 감아본다. 나를 스치는 고요한 떨림, 그 작은 소리에 난 귀를 기울여 본다. 숨 쉬는 커버린 삶의 조각들이 날 부딪혀 지날 때 그곳을 바라보리라. 내
안에 있는 모자란 삶의 기억들이 난 부딪혀진 날때 그곳을 바라보리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그 영원한 약속들을 나 추억한다면 힘차게 걸으리라. 우리의 만남, 우리의 이별, 그 바래진 기억에 나 사랑했다면 미소를 띄우리라. 네, 오늘 은정원이의 개인 사정으로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혜원 PD님이 함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월호 뉴스 브리핑은 경향신문 11월 3일 기사 사업비가 올라서 의지가 없어서 세월호 10주기에 맞춰 추모공원 첫삽 난향 이창준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정부가 내년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맞춰 그 이전까지 완공하기로 했던 희생자 추모공원이 착공조차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물가 상승 등 영향으로 공사비가 늘었다며 정부가 6개월간 비용 적정성을 추가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 당국은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라 비용이 적정한지를 가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초 법령에 따라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정부가 과도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첫 삽조차 불확실하게 된 점을 미뤄볼 때 애초에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월호 추모 공간 착공 눈앞에 재검토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24일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에 6개월 기간의 적정성 재검토 과제를 맡겼다. 4.16 생명안전공원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정부와 안산시가 안산 단원구 화랑유원지에 건립키로 한 추모공간이다. 봉안시설 외에도 문화, 편의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시설 건립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사업 주체인 안산시 및 해양수산부가 기재부와 기본 설계 총 사업비 협의까지 완료한 사업이다. 올해 실시한 설계, 실제로 공사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설계 도면에 대한 총 사업비 협의 과정만 넘기면 바로 공사 발주와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런데 기재부는 공사 목전에서 다시 그 비용이 적절한지 검토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착공 시점을 지연시켰다. 국가재정법상 국가가 시행하는 건축사업 비용이 200억을 넘기면 사업 주체는 진행 과정마다 기재부와 총 사업비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기재부는 물가 인상으로 인해 총 사업비가 상승한 것을 이유로 꼽았다. 당초 예상 공사비는 483억 원가량이었는데
최근 자재값이나 인건비 등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사업비 총액이 500억을 넘긴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는 기준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이면 국고 지원 300억 원 이상을 초과하게 되었다. 기재부는 이를 근거로 사업비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문제는 사업비가 발목을 잡아 공원 건립이 지연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2019년 최초 이 사업을 확정하면서 총 495억, 국비 368억, 도비 43억, 토지비 84억을 들여 9,962 헥타르, 맞나? 네, 제로미터 규모의 시설을 참사 10주기인 내년까지 준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구체적인 설계안 등이 확정되자 예상보다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며 기재부는 지난해 건축 규모를 20% 축소하고 총 비용도 483억으로 줄여 진행키로 해수부와 합의했다. 협의 과정에서 착공 시기가 늦춰져 계획과 달리 내년까지 추모 공간을 완공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 또 착공 문턱에서 사업비가 발목을 잡으면서 10주기에 공사가 시작될지 여부도 불투명해진 것이다. 예타 면제 사업의 재검토 결정, 정부 의지 있나? 일각에서는 사업 비용 재검토가 꼭 필요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건축 사업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애초에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당초부터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더라도 예타를 받지 않았을 텐데 사업 도중 총 사업비가 예타 기준을 넘었다고 그에 맞춰 적정성 검토를 받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적정성 검토가 일반적인 타당성 조사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 사업의 경우 사업 도중에 총 사업비가 500억 기준을 초과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예타나 타당성 재조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적정성 검토는 사업비가 적정한지 여부만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이 무산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예타를 받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재정당국의 설명이다. 또 정부는 국고가 상당 부분 투입되는 사업에 최소한의 비용 검증 절차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정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적정성 검토가 언제 끝날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6개월의 검토 기간을 고려하면 오는 24일이 마감 시한이지만 진행 상황에 따라 검토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도 한다. KDI의 검토가 끝나면 기재부는 그 결과를 가지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최종안을 결정한다. 따라서 검토가 제때 끝나더라도 평가위가 언제 열릴지 또 기다려야 할 판인데 적정성 검토 기간이 더 길어지면 참사 10주년인 내년에 첫 삽을 뜨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KDI 검토가 끝나면 기재부도 바로 안건 상정을 할 것이라면서 또 정확한 검토 종료 시점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발망 부르고 있다. 기재부는 물론 사업 주무부처인 해수부나 안산시도 유가족들에게 검토 상황이나 종료 시점 등과 관련해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정부자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추무부서장은 각 유관 부처들은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데 가족들은 어디에 얘기를 해야 하느냐며 정부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네, 저희가 10주기의 완공을 목표로 지금까지 생명안전공원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렇게 정말 지지부진한 것에 정말 화가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내년 10주기에 착공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시민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4.16 기억 저장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이지정 소장님 모셔놓고 말씀 들어볼게요. 이지정 소장님, 그 소장님 소개와 함께 우리 기억 저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김다원 엄마 이지성입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이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4.16 기억저장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럼 여기서 잠깐 질문해도 될까요? 저희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어머님들이 나오실 때마다 아이들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제가 도원이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혹시 도원이 자랑 간단하게 한 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이름만 얘기해도 벌써 가슴이 그렇죠. 아프네요. 네, 우리 도원이는 동글동글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요. 그래서 동글동글 도원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원이 성격이 저랑 많이 똑같은데요. 도원이를 제 곁에서 이제 읽고 난 후에 친구들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도원이는 친구들이 요즘은 이제 혼자 있는 애들이 많잖아요. 은토리 요즘 신조어로 은토리라고 얘기를 한대요. 네. 은둔형 외톨이도 있고 혼자 이제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많이 다가가서 오히려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친구들이 인터뷰한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남자아이들이 여학생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남학생이 여학생을 챙겨주고 하는 같이 어울리는 방법도 가르쳐준 친구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또 내가 몰랐던 우리 도훈이 성격도 있었구나. 지금 우리 도훈이가 지금 현재 제 옆에 있다 그러면 지금도 친구들을 잘 케어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세상을 좀 밝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네. 정말 네. 예쁜 도원이었네요. 네. 네. 네, 나머지 한 명 설명 더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이제 4.16 기억저장소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을 하면서 전문가분들이 진도 체육관으로 달려오셨었어요. 세월호 참사만큼은 기록을 남겨야 된다. 다른 대한민국의 참사가 발생했을 때 초기의 기록이 하나도 없거든요. 전문가분들이 바로 팽목항과 진도 체육관을 달려와서 기록을 시작하셨고요. 그러면서 바로 전문가들이 다 합쳐졌어요. 사진 작가와 그리고 영화 감독님 그리고 기록하시는 분들 그리고 활동가 분들이 자발적 참여로 해서 4.16 기억저장소가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사무처장님이야 그리고 유가족분들 총 9분이 4.16 기억저장소에 투입이 되면서 2기 4.16 기억저장소가 다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초반에 일하셨던 분들이 고생을 많으셨어요. 사실은 우리 같이 일하셨던 김종천 사무국장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의 모든 기록을 수집을 하고 그리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의 학생 250명과 선생님 11분 그리고 이제 일반인 희생자 43명까지 모든 기록을 다 수집을 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새로운 자각과 아름답고 처절한 투쟁, 그리고 자기 변혁을 동반한 지지 행동들, 개개인의 성찰하고 혁신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행동, 평화적인 촛불 혁명 등의 모든 현장의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4.16 기억저장소는 정부 기관의 지원 없이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 후원금을 참 값지게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6 기억저장소는 비영리 민간 전문 기록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세월호 참사 기록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기 위해서 기억저장소라는 공간이 있고, 이걸 발판으로 지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도 기록의 중요성을 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도 지금 기록을 중요시하고 기록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로 이제 아이를 떠나보낸 우리 가족들은 아이들의 기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참사 초기엔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경황이 없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시절이었기에 어찌해야 하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고 아이들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더라면 어쨌을까 싶은 아찔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록의 소중함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억저장소는 별이 된 아이들의 기록을 그럼 어떻게 해왔고, 지금은 또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는 말이 맞죠? 어떻게 기억을 알리고 그러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올해 저도 4.16 기억저장소를 대표를 맡기 전에는 그냥 개인 기록으로만 많이 했어요. 사실 도원이 기록을 많이 모으고 있었고요. 4.16 기억저장소 대표를 맡으면서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전체 250명과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기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수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단원고 기억교실에 대한 기록물을 먼저 관리를 하게 되었고요. 교실을 들어갔을 때 관리가 안 되어 있고 기록물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었어요. 하물며 쓰레기통에 아이들 수학여행 동의서가 버려져 있는 것도 제가 찾아서 이제 기록물로 넘겨온 상황이 있고요. 지금 저 장소는 유가족이 중심이라기보다는 전문가와 외부의 전문가들과 그리고 유가족이 같이 움직이는 단체이기 때문에 기본은 기록 전문가가 주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록은 한 명 한 명의 기록이 중요해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세월호 참사 그러면 250명 학생 숫자로만 생각을 하는데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다 보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거든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우리 하락유원지에 있던 합동 분향소에 와보시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250명의 학생의 영정사진과 선생님 11분의 영정사진, 그리고 일반 희생자의 사진을 봤을 때 그 다가오는 그 희생자의 느낌은 달랐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 것처럼 4.16 기억저장소는 한 명 한 명의 기록을 중요시 생각을 하고 한 명 한 명의 기록을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그 이제 사무처장님도 다 아시고 우리 가족협의회에서도 이제 다 공지가 나간 상황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의 기록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그냥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 다 기억저장소에서 수집하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우리가 공유하고 있고요.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출생 시기 그리고 태어난 장소, 특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 아들이 팽목항에서 발견했던 장소, 그리고 안산에 올라온 날짜, 빈소 차린 날짜 이런 부분들이 안산시와 경기도 교육청에는 그 백서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 가족협의회에서는 원페이퍼로 돼 있지는 않아요. 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야지만 한 명의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원페이퍼로 볼 수 있는 아이들의 이제 예를 들면 김도원 그리면 도원이 영문 한자 한글부터 시작을 해서
연대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어난 날부터 우리 아들이 지금 어디에 안치되어 있는 것까지의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4.16 기억저장소의 슬로건은 기억하고 기록하며 행동하라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꿈과 삶을 기억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노력을 기억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이들과 부모, 형제자매, 지인들의 삶을 기록을 수집하고 관리를 합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우리 모두의 기록을 수집하고 관리를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기억과 기록을 미래 세대에 전달하여 지속 가능한 안전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기록하고 기억하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기록들을 이제 공유하는 방법은요. 각 학교에서도 많이 연락이 와요. 학교와 시민 단체와 일반 이제 관공서에도 이제 세월호 4.16 이제 4월 16일에 다가오면 세월호 추모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경기도는 세월호 추모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각 전국의 한 7개에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행동을 하는 교육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달만 되면 기록물을 많이 이제 활용 것 때문에 연락이 오고요. 특히 우리 한 명 한 명의 기억시가 있어요. 교육 창작회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 약전을 토대로 해서 한 명 한 명의 기억시가 특히 4월 달이 되면 교육청과 각 학교에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기록물들 항상 열려 있습니다. 특히 그날을 말하다 구술정원능은 학자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기억하는 것만 아니라 기억을 통해 기록하고 기록한 것에 받은 영감을 얻어 행동해야 이 사회가 아주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있다는 말씀이시겠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억저장소에서 하는 일 가운데 기록 외에 또 많은 일을 하고 계실 텐데 무엇을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단원고 기억교실 있잖아요. 처음에 단원고 기억교실 그리면 시간이 지났을 때 안 되겠더라고요. 제일 먼저 이제 명칭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단원고 4.16 기억교실이라고 제가 그렇게 정확한 명칭을 좀 정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기억교실 보통 이제 단원고 기억교실보다 그냥 기억교실을 부르거든요. 기억교실 그럼 시간이 지났을 때는 미리 세대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기억교실이 뭐지? 우리 유가족과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교실 단원고 기억교실이지 알 수 있지만 미래 세대의 후손들을 넘어갔을 때는 모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단원고 4.16 기억교실이고요. 단원고 4.16 기억교실은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 손길이 닿았던 공간이고요. 또 마지막 수업을 했던 공간이에요. 수학여행을 가기 전에 얼마나 설렜겠어요. 오전 수업을 하는데 그 공부가 됐겠어요.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 우리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남겨져 있는 그 공간 그리고 그 기록들을 다 저들이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기록 목록화를 다 만들어 놓고 그 기록으로 사실은 이제 단원고 4.16 기억교실이 복원이 된 건데 그 과정에는 사실은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1차 2016년 8월 20일 날 교실 이전을 할 때의 모든 자료들 근데 벌써 그 전에 기록 목록이 다 되어 있던 거죠. 저장소에 다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전하는 과정 그리고 또 단원고의 기록물을 철거를 해야 복원할 수 있잖아요. 그 철거하는 과정을 우리 실무진들이 새벽 일찍 가서 그 겨울에는 난방도 안 돼요. 공사 현장은 난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뚜껑 패딩을 입고 카메라를 들고 그 촬영을 다 했어요. 실무진만 했냐, 기록팀만 했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유가족들이 어머니들이 같이 투입이 돼서 그 촬영 현장을 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 촬영한 기록을 토대로 단원고 4.16 기억교실을 복원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4.16 기억저장소와 4.16 민주시민교육원이 협약을 맺고
다른 곳 살리 교실을 같이 공동으로 운영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 대한민국은 바뀌어야 된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된다 외쳤지만 사실은 유가족들은 전국으로 서명을 다니고 그리고 활동하다 같이 모여서 집회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활동을 하게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17년도에 4.16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 교육 커리큘럼은 뭐냐면 대한민국에 이런 커리큘럼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은 많이 하지만 이 교육 내용은 우리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단원고 4.16 기억교실에 우리가 존치를 위해서 싸웠던 그 현장의 기록과 그리고 이전 철거 복원한 영상 그리고 이 공간이 미래 세대에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단원고 4.16 기억교실에 대한 교육이 그치 강의죠. 근데 강의라기보다는 역사를 얘기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역사의 시간이고요. 그래 특히 유가족 투쟁의 시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투쟁 시간 그리고 단원고의 재학생들의 그 반대했던 그런 행동들 기록물 훼손을 했던 이런 걸 다 세세히 알려주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4.16에 대한 기억 그리고 최고 힘든 물론 생존자도 많이 힘들어요. 생존자도 힘들지만 저는 우리 형제 자매가 더 힘들다고 저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국 특별법을 위해서 전국 서명을 다닐 때 특히 교육청을 갈 때 제가 교육감님들을 뵈면 그 어머님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하면서 형제 자매를 지켜주셔라. 우리 엄마 아빠들은 지금 투쟁하기 그 얘기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방치되어 있다. 교육청에서 챙겨주셔야 된다라고 계속 저희들이 observe를 하고 다녔죠. 사실은 우리 아들이 방치였거든요. 엄마 아빠는 다 밖에 있고 밥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 밤에 18년을 같이 살아왔던 형제 자매를 잃고 혼자 엄마 아빠는 없고 혼자 그 외로운 그 마음도 힘든데 혼자 집안에서 밤을 지새는 그런 시간을 보낸 우리 형제 자매가 있어요. 형제 자매 이야기 그리고 또 학교 다녔을 때도 같이 재학생들끼리 어울리지 못해 혼자 도태되고 혼자 외로웠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같이 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매달 셋째 주 토요일 날 기억과 약속의 길을 진행을 합니다. 이것은 2014년 4월 16일 날 우리는 그날의 현장을 다 지켜본 정인이자 목격자이거든요. 그날의 기억과 다짐을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우며 웃었던 그 길을 걸으며 다시 그날을 기억하고 약속의 다짐을 하는 시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원고 4.16 기억교실에서 단원고에 가시고요. 우리 아들이 마지막 수업했던 단원고에 들리고 그리고 4.16 기억 전시관에 가면 한 명 한 명의 등이 밝혀져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304명 등이 밝혀 있는 그곳에 전시되는 전시관을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초반에 말씀하셨던 우리 4.16 생명안전공원 부지까지 가서 우리 아들이 마지막 돌아올 안식처의 부지까지 돌아보는 그 길을 순례길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억 저장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우리 이지정 소장님이 신청해주신 노래가 있죠? 네, 소개해주시겠어요 혹시? 네. 혹시 이 노래를 선정한 이유가 있다면? 이 노래가요. 네. 제가 도훈이를 아침마다 일찍 학교에 등교를 시켜요. 네. 바른생활부에서. 그러면 도훈이가 제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쳐준 노래이기도 해요.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도훈이를 제 곁에 떠나보내고 이 노래를 더 정확하게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계속 제가 연습을 좀 많이 했고요. 이 노래를 부르면 도훈이의 그 발랄했던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네, 노래 제목과 가수 네. 이름을 남녀공학의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말. 네, 듣고 다음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대라서 가슴이 뛰는 걸요. 다른 사람은 안 돼요.
화분에 물 주듯 그대의 사랑은 날 살아가게 해주는 걸요. 그대라서 내가 웃을 수 있죠.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죠. 폭풍 속에 남은 등불 하나처럼 그대 내게 기적이었죠. 사랑해 천번을 해도 또 해주고 싶은 말, 내 심장을 뛰게 해주는 말, 그대를 만났음에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눈을 뜨면 꿈일지도 몰라요. 자꾸 불안해지네요. 내 사랑인 걸요, 내 운명인 걸요. 나는 그댈 놓칠 수 없죠. 사랑해 천번을 해도 또 해주고 싶은 말, 내 심장을 뛰게 해주는 말, 아프지 않게 날 지켜주는 고마운 말, 참 감사해. 지친 하루에 손 잡아줄 사람이 바로 그대란 사람인걸요. 그대를 만났음에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그댈 지킬게요. 난 그대를 믿어요. 그대 사랑해요. 사랑해 천번을 해도 또 해주고 싶은 말, 슬픈 날도 외롭던 날도 이젠 없을 거예요. 오직 내겐 단 한 사람, 그대 바로 내 앞에 있는 그대가 내게 왔잖아요. 우리 사랑하기로 해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가족들이 꼭 이렇게 아이들 생각나는 노래 들으실 때마다 우는 모습 보면 저도 같이 울게 되네요. 저도 이 노래 들으면서 도원이 생각 많이 하겠습니다. 아, 우시면 어떡해요? 제가 원래 잘 웁니다. 아, 저도 지금 울컥해서 있는데. 네, 죄송해요. 이제 다음 문제 얘기 나눠볼게요. 그렇다면 4.16 기억조정서의 가장 핵심인 기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기록을 관리하고 계신지도 이야기해 주세요. 기록에 좀 종류가 많기는 한데요. 다는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요. 먼저 이제 공간의 기록이 있습니다.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지만 공간의 기록은 단원고 4.16 기억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실은 단원고 하나에 있으면 그 의미가 더 크겠죠. 하지만 장소만 이전해서 단원고 4.16 기억교실 지금 복원되어 있고요. 이 공간의 기록은 지금 재난 아카이브로 지금 많이
외부에 좀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재난학자들이 많이 방문하고 계시고요. 특히 학생들이 지금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내 태어난 아이들과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세월호 참사를 모르잖아요. 근데 단원고 4.16 교육교실을 와봐서 세월호 참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 우리 유가족들이 바라는 것이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이 기억교실을 지키고 맞아요. 공간을 보존하는 이유는 미래 세대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우리 아들이 왜 희생이 되어야 됐는지를 알게 만드는 것이 우리 유가족들이 지금 활동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간의 기록이라면 단원고 4.16 교육교실인데요. 계속 기록물을 지금 보존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단원고 교실에 오시면, 단원고 4.16 교육교실에 오시면 칠판도 지금 보존 처리가 돼 있고요. 그리고 많은 방문객들이 오시다 보니까 이제 기록물들이 이제 계속 훼손되어 있어요. 원본이 훼손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영인본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일반 이제 스캔이 아니라 원본과 똑같이 열 강화 처리도 해서, 만약 예를 들면 우리가 A4 용지가 오래되면 누렇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똑같이 색깔 누렇게 만드는 거죠. 똑같이 이제 스캔하면 그냥 하얀색이 나오지만 영인본은 원본과 똑같이 나오게 하는 게 영인본이거든요. 열 강화 처리도 하고 뭐 등등의 많은 기술적인 거를 이제 포함해서 보존각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영인본을 이제 게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 아들이 마지막 메모했던 부분들이 또 지워지고 있어서 더 이상 지워지지 않게끔 보존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사의 기록이 있어요. 참사에 우리 특히 참사의 기록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 활동 기록이 있는데요. 세월호 유가족 활동 기록이 좀 많죠. 그렇죠. 활동 기록이 이제 초창기부터 우리가 집회를 하고 전국 서명 운동 다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청와대에서 피켓팅했던 모든 기록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기록들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시는 분들한테 자료가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대학생들이 학사 논문을 할 때 이 기록들을 많이 요청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월호를 기억하는 모임의 기록이 있고요. 특히 이 모임의 기록이라 보면 특히 외국에 보면 세월호를 기억하는 이제 우리 단체들이 많잖아요. 영국도 있고 미국도 맞아요. 있고 네. 캐나다도 있고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기록을 다 수집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4.16 문화재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6번째로는 구술 정원록이 있어요. 네. 구술 정원록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 앞에 계신 사무처님들 계시고 우리 선생님들 계시고 저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지워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기억이 왜곡이 되더라고요. 저 또한 당사자지만 기억이 왜곡이 되더라고요. 내가 기억하고 싶으면 기억을 하고 내가 편리한 대로 기억이 왜곡되는 걸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이 기억들이 사라지고 왜곡되기 전에 2015년부터 4.16 기억저장소에서 우리 유가족들과 그리고 활동가 그리고 피해자인 이제 우리 잠수사분 그리고 동거차도 어민들의 구술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세월호 참사 그날 당일부터의 기억들 그리고 활동 기록들 형제자매의 기록들 특히 단원고 4.16 기억교실 존치회 등등 모든 기록들을 수집을 하고 기록을 하고 지금 책으로 100권이 나와 있고요. 150명 정도 구술을 하셨는데 100명만 구술책으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권에 모든 내용이 들어간 게 아니라 김도원 엄마 이지성 그러면 김도원 엄마 이지성은 한 권이 나왔다 보시면 돼요. 이 방대한 자료고요. 그렇죠. 지금 학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내년 세월호 참사 10주기잖아요. 네. 10주기에 재단에서 백서도 만들고 등등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도 구술 정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우리 부모님들 직접 적은 육필 편지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사주기 때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부모님들이 직접 적은 편지글이 있어요. 그게 그리운 너에게라는 책으로 발간된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4.16 기억 저장소의 기록은 항상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모든 기록들, 특히 이거는 이제 거의 페이퍼의 종류라 그러면 영상과 기록물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또 예술 작가분들은 작품으로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예술로 성화를 시키잖아요. 네. 그 예술 작품에 대해서도 저를 기록하고 수집하고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예술 작품은 특히 전시관에서도 전시를 하지만 4.16 기억 전시관도 전시를 하지만 365일 개방하고 있는 단원고 4.16 기억교실 1층에 예술 작품을 전시를 해서 방문객들이 항상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그리고 예술로 성화시키는 세월호 참사가 슬픔으로만 기억하지 않는 희망으로 성화시키는 예술 작품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기억저장소의 역할이 엄청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들이 정말 많네요. 그 외에 다른 사업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전시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그럴까요? 네. 저희들 4.16 기억 저장소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아름다운 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좀 사무실과 그리고 4.16 기억 전시관과 그리고 이제 숙소 그때는 이제 활동가들 쉴 수 있는 숙소까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였고요. 지금 4.16 기억 전시관에는 304개의 등을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문화적 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육필 시도 전시를 하였습니다. 그 시낭송가 그리고 이 기억 전시관에 오면 건물이 많이 낡았어요. 그 건물을 선택한 이유는 그 부근에 단원고의 희생자가 많이 살았었고 그리고 2층에 PC방이 있었어요. 네. PC방이 우리 단원고 희생자들이 자주 갔던 PC방이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건물 3층에 4.16 기억 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프로젝트를 하고요. 상반기 4월 달에 기억 프로젝트를 전시를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또 기억 프로젝트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전시는 어떤 전시죠? 단원고의 별들 기억과 만나다고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육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아니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꿈을 적은 시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꼭 4.16 기억 전시관에 오셔서 우리 아이들의 한 명 한 명을 가슴속에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들으셨죠? 저희 4.16 기억 전시관에 오셔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처음 기억 전시관이 고잔동 은혜와 진리교회 뒤편 빌라단지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전시와 행사들을 훑고 지나갑니다. 얘기해 주셨죠? 네. 그때 이 세월들이 어떻게 지나갈까 싶었는데 벌써 9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고 이제 10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10주기를 맞아 특별히 진행하려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주기는 4.16 기억 전시관에서는 안산 시민의 기록전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획 프로젝트도 있었지만 안산 시민들의 이제 특히 동네라고 그러죠. 우리가 동네 고잔동, 사동, 이게 선부동 이렇게 이쪽에 세월호 참사로 활동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기억들이 많고 그리고 기록들도 많아요. 근데 이 기록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정리를 좀 하고 있고요. 이 기록들을 다시 아카이브로 만들어서 시민의 기록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3월에 전시 오프닝을 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산 시민의 기록전이 이제 끝나면 그리고 우리 그 신대강 선생님이 또 안산의 역사와 그렇죠. 역사와 또 우리 문화 강정에서 같이 했던 모든 기록들을 다시 또 전시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이제 가족협의회와 같이 진행하고 있고 수집은 저장소에서 지금 다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아들의 기록들 개인의 한 명 한 명의 연대기의 기록을 수집을 다 해서 가족협의회와 기억저장소와 같이 공유를 하고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까지 기억저장소의 역할이 정말 꾸준히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민들이 기억교실과 전시관을 통해 4.16 세월호 참사 그날의 기억에서 멀어지지 않게 기억은 힘이 세다는 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민의 옛 이야기. 옛 얘기 말할까 바람이나 들으려 거품 같은 사연들 서럽던 이별 눈물에 나는 쌓인 채 가시밭 내 맘발과 내 너를 만난 그곳에 서너의 기억들 널 맞춤 나가 있는 내 삶은 고달퍼 짓무러진 서러움 내 어깨에 춤추며 갈 테야 그 하늘과 나를 추억하는 그대 손수건만큼만 울고 반갑게 날 맞아줘 왜 이리 늦었냐고 그대 내게 물어오면 세월의 장난으로 이제서야 왔다고 너 맞춤 나가 있는 내 삶은 고달퍼 짓무러진 서러움 내 어깨에 춤추며 갈 테야 그 하늘과 나를 추억하는 그대 손수건만큼만 울고 반갑게 날 맞아줘 왜 이리 늦었냐고 그대 내게 물어오면 세월의 장난으로 이제
네, 노래를 들으면 새록새록 어떤 기억들이 날 때가 있습니다. 노래와 함께 기억나는 장면, 이미지, 사람. 우리는 노래와 함께 아이들이 떠오를 때가 가장 힘든 시간이 아닌가 싶네요.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진 다양한 사연들 중에서 특별히 소개해주고 싶은 에피소드나 뭐 인상 깊었다거나 기억에 유난히 박힌 사연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 기억교실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전국에서 수학여행도 많이 와요. 수학여행도 많이 오고, 제가 기억이 최고 오랫동안 박혀있던 기억 중에 하나는 무주에서 왔었어요. 네. 무주에서 저희들이 그 전에 제가 이제 간담회를 가서 쭉 우리의 활동가 그리고 이제 교실을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 한 명을 맨투맨식으로 케어하는 방법을 버스 한 대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오지 않아도 고등학생이 초등학생 손을 잡고 오는 이 장면이 너무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성미산 학교에 또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원봉사로 왔어요. 기록물 수집 해놓은 걸 정리하고 스캔 뜨는 작업을 이제 지원해주러 왔는데요. 그 친구를 통해서 지금 단원고 살리 교육교실에 올라오시면 기억 노트가 있습니다. 네. 그 아이들이 디자인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으로 제가 기억 노트를 만들었어요. 혹시 교실에 방문하셔서 그 노트를 보시면 잘 디자인해 주셨구나라고 한번 가슴속으로 기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기억저장소를 운영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1시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별이 된 아이들이 쓰던 교실에 대한 기억, 그 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남긴 기록과 기억들을 잘 지키고 보존하여 우리가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행동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계속 기대해 봅니다. 네, 작년 10월 29일 또 하나의 참사가 이태원에서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는 세월호 참사 때와 판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59명의 기억과 기록은 지금 어찌 되고 있을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록 아마 사육재단하고 해서 기록을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억하지 않으면 행동하기 힘들어진다는 교훈은 이미 배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억은 힘이 세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소감 감사합니다. 소감 한번.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다른 FM도 많이 후원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살리 기억저장소도 많이 후원해 주시고 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시는 분들한테 힘을 좀 많이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못다한 이야기 초대하겠습니다. 와주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박은빈의 썬데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2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별조차 사라졌던 밤 아무도 듣지 않는 말 멈춘 것만 같았던 시간도